사원총회. 직원이요? 아니면 어떤 회사들?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의 투자자들, 그죠? 자, 그래서 보통의 여러분 회사는 사원총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해지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공무원 입장으로 돌아갈게요. 요즘은요, 진짜 그 세무공무원들이요, 많이 옛날보다 빡빡해졌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회사에. 아니, 거기는 어떤 임원의 연봉이 3억 원이고 상여금으로 1억이 나갔는데 그 1억에 대한 규정 좀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럼 질문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상여금이 1억이 나갔다는 사실을 무슨 서를 보고 알았을까요? 무슨 서를 보고 알았죠? 뭐죠, 여러분? 뭘 보고 알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연말에 가면은 무슨 정산 한다 그래요?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 중에 급여와 상여가 구분돼 있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우리 거래처들 거를 임원 것만큼은 상여금란에 아예 안 집어넣어요. 다 상여금을 포함해서 어느 란에 집어넣는다는 의미죠. 급여란에다가 다 집어넣어요. 누가 모르도록, 전화 안 오도록. 전화 왔다고 하자고요. 일단 전화 왔어요. 그러면 공무원은 지금 뭐를 보자고 하는 거죠? 정관에 있나요? 주총에 있나요? 이사회결이 있나요?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우린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임직원 전부 다 말단 직원 전부 다 보너스 400%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규정이 임원 것만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자신은 똑똑한지 몰라도 공무원은 뭐라 그럴까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규정이 없다.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그 1억 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우리 세법은요, 많이 이렇게 뜯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0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규정을 만들어 놔야 되는구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임원퇴직금 그리고 또 추가로 하나. 여기에서 주주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건 주총회인데, 이사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거는 뭐라 그런다고요? 이사회예요. 그런데 우리 상법에 거기다 메모하시기를, 그 이사 수가 3인 안 되면 3인 이상이 아니면 이사회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 한 사람, 그냥 이사 한 사람, 딱 둘이다. 그러면 여러분 회사는 이사회가 없는 거예요. 이사회가 없으면 무슨 총회를 해야 돼요? 그냥 주주총회 해야죠. 그죠? 네, 그런 거에서 일단 이사가 없을 때는, 이사가 3인이 안 되면, 그렇죠. 맞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회는 없는 거예요. 그럼 무효예요. 3인이면 이사회가 구성된 거예요. 등기상 3인이면. 네. 자, 그 다음에 임원퇴직금이에요. 임원퇴직금은 훨씬 더 엄격해요. 40쪽에서. 임원퇴직금은 한도가, 거기 중간에 표가 있는데 우측에 보세요. 정관에 정해져야 되는데 만약에 정관에 없다. 그러면 그 다음 줄에 1년간 총 급여액의 10분의 1이 1년 퇴직금이에요. 일반 직원은 12분의 1인데 임원은 1년간 총 급여액의 10분의 1이니까 조금 많아요. 조금. 그럼 여러분들은 그 정관에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안 정하고 10분의 1만 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정해요. 이게 너무 적어서. 42쪽에서 그 임원 퇴직금 규정이 있는데, 임원 퇴직금 규정을 정한다면 이건 하나의 모델이에요. 모델이라서 5조에 가서 보면 우리 회사는 퇴직금을 회장인 경우, 사장인 경우, 전무이사, 상임 뭐 이렇게 좀 구분해서 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 회사에 임원이 가불병이 있는데요. 두 분은 가족이에요. 이 사람은 타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2019년도 5월 7일 날 퇴사했어요. 이분이 10년 근무하고 퇴사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그냥 퇴직금 없어서 그냥 세법에서는 10분의 1이 한도이긴 한데 이거 무시하고 그냥 그 일반적인 직원처럼 줬어요. 그러고 나서 퇴사하고 나서
이렇게 둘만 남았을 때, 아버지와 아들이든 아버지와 딸이든 이렇게 둘만 남았을 때 임원 퇴직금 규정을 만들었어요. 규정을 만들어서 여기는 이렇게 이게 12분의 1인데 만들어서 한 3배수 주기로, 이 규정의 3배수 주기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무공무원 입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그만두기 기다렸다가 맞는 것 같죠? 그죠? 일단은요, 그게 형평이 안 맞으면 인정 안 한대요. 응? 형평이 그런데 형평에 맞게끔 하려면 뭐 꼭 이렇게 이렇게 안 된다는 아니에요. 퇴사하고 나서 해는 건 좋아요. 하는 건 좋은데 이 3배수에 대한 규정이 옛날에 입사했을 때부터 소급하면 형평이 안 맞는 거예요. 그지? 근데 지금부터 한다. 옛날 거는 우리도 똑같이 이거고 지금부터 뭐 이런 식으로다가 약간 이제 항상 이게 형평에 맞으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퇴직금 규정은 여러분들이 한번 회사에 없다면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46쪽에는 복리후생비 범인데요. 복리후생비는 뭐 보통의 경우에 복리후생비는 그런 것들입니다. 뭐 경조사비나 거기 47쪽에 이제 세 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보통 세 번째 칸에 있는 거가 일반적인 뭐 회식비, 직장 연예비, 체육대회비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복리후생비는 근로자한테 해주는 건데 근로자가 아닌 사람한테 주면 원래 접대비예요. 그런데 그 종업원 안에 누굴 포함시켰냐면요. 2013년도부터 동그라미 2항에 보면 내가 월급 주는 직원은 아닌데 파견받은 근로자도 들어간다. 파견받은 근로자. 그래서 여기에 또 들어간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보험회사의 보험 모집인들이 그 회사 직원일까요? 아니면 프리랜서일까요? 그런 사람도 밥 먹어도 점심 줘도 복리후생비다. 그 다음에 또 골프장의 캐디, 그런 정도. 이렇게 파견 나와서 일하는 이런 정도도 다 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8쪽에 뭐 생일 축하금이라든가 창립기념일 선물이라든가 그 금액이요. 그 금액이 과다하면 전부 다 급여예요. 과다하지 않으면 복리후생비인데 그럼 여러분 생각에 과다하다 과다하지 않다 기준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대답해 주세요. 얼마? 이제 법이 만들어졌어요. 2019년도에 만들어져서 여기다 못 실었는데 2019년도부터 1인 연간 10만 원이래요. 1인 연간 10만 원 범위 내에 가져가는 선물 이 정도는 복리후생비다. 따라서 10만 원 넘는 선물을 주면 급여다. 네? 그죠? 그래서 보통은 아시잖아요. 이제 경우 해보셨으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 뭐 20만 원짜리를 줬다, 30만 원짜리를 줬다고 해서 이거를 급여로 해서 세금을 연말정산에 띈다는 안 해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알면 어떻게 할 건데 우리 회사 직원이 뭐 50명이다, 100명이다. 그러면 그냥 복리후생비 넣었다가 조사받을 때 공무원이 만약에 이걸 꼭 연말정산해라. 그러면 그때 가서 하면서 그냥 누구 부담으로, 회사 부담으로.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는 그냥 넘어가줘요. 그러니까 일단 기준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퇴직소득에서 51쪽에 임원퇴직소득세, 임원퇴직소득. 자, 임원퇴직소득은 자꾸만 이렇게 도마 위에 오르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종종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종종 일어나는 사례인데 어떤 회사가 임원한테 퇴직금을 줬어요. 근데 이 회사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규정에 최근 1년 급여, 1년 총 급여에 이 정관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정관에 1년 총 급여에 곱하기 10분의 1이 1 여기다가 곱하기
저기 5배수 한 거가 1년치 퇴직금이다. 그래서 이분의 총급여가 1억 가정하고 곱하기 10분의 1은 1,000만 원 곱하기 5까지 하면 5천만 원. 자, 5천만 원이 1년 퇴직금이에요. 1년 퇴직금이라서 여기다 곱하기 이분이 20년을 근무했대요. 20년. 그래서 퇴직금으로 얼마가 나간다는 거예요? 10억이 나가는 거라고요. 이해했죠? 그랬는데 이렇게 했으면 안 걸렸을 텐데 이분이요. 평상시에 그 1차 년도부터 자 20년 근무했죠. 19년 차까지는 평균적으로 급여를 7천만 원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회사에다 쭉 남겼어요, 돈을.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퇴사를 계획하고 20년 차에 평균 급여를 5억까지 갔어요. 5억. 자, 5억. 그럼 여기에 7천만 원 대입하는 거하고 5억 대입하는 거하고는 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틀리죠. 그죠? 이래가지고 다 부인당하는 거예요. 이거 안 맞아. 뭔가 평범하지 않아. 이해했죠? 그럼 평범하려면 이 퇴직을 앞두고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꾸준히 올라가야 돼. 꾸준히, 그지? 네, 꾸준히 올라가야 돼요. 자, 그렇게 해야 되고 이제 이거로 할게요. 이거로. 다시 할게요. 조금만 올릴게요, 제가. 자, 3억으로 할게요. 3억 곱하기 10분의 1 하면, 그러면 이제 5배수 하면 이거 얼마 나오는 거예요? 3천만 원, 3, 5, 15. 1억 5천. 1억 5천이고, 20년이면 퇴직금 얼마 가져가는 거예요? 1억 5천 곱하기 20년 하면 30억. 30억까지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요, 우리나라 그 퇴직소득세,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 그 다음에 연금소득세, 이렇게 근로자가 가져갈 수 있는 범위의 돈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가장 싸요. 이거는 아까 3%부터 5%, 물론 이제 이게 너무 크면은 좀 더 커져요. 이게 종소신고에 들어가서. 퇴직소득세가 약 10%, 과거에는요 3%였어요. 3%였다가 4%로 올렸다가 이게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약 1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는요, 엄청 대표이사 정도 되면 우리나라 최고소득세율 몇 프로 알려주세요. 응? 최고소득세율. 최고소득세율이 우리나라가 지방소득세 빼고도 42%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져가고 싶어 할 거예요? 과거 쌌을 때 이거로 가져가고 싶어서 이쪽으로 잔뜩 올려놓는다고요. 이제 이해했죠, 그죠? 이쪽으로. 과거에 급여를 가져가야 될 분이 급여를 아꼈다가 이쪽으로 많이 가져간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세청은 이런 거를 쭉 이렇게 행동해 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쳐요. 자꾸 개정을 해요. 그래서 개정을 해서, 어떻게 개정됐냐면, 퇴직소득세가 지금도 싸요. 10%는 근로소득세보다 싸요. 근로소득세보다 싸니까 이렇게 30억은 인정 다 해요. 이것이 합법이라면 정관에 규정된 거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나눠요. 이걸 갖다가 일부는 퇴직소득세로 세금을 걷고 일부는 근로소득세로 세금을 걷어요. 일부는. 그러면 여러분 근로소득세로 세금을 걷으면 세금이 많은 것도 당연하지만 얘는 추가적으로 또 무슨 세금이 있다 그래요? 무슨 부담들이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아는 부담들이 뭐 있죠? 4대 보험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있어서 이제 이쪽으로 안 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좀 많이 잘 해야 돼요. 관리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 지금부터 할게요. 얼마가 일로 가고 얼마가 일로 갈 건데 여기 일로 가는 건 이제 비용 인정은 맞지만 세금을 많이 걷겠다. 세금을 회사가 아니라 본인한테 많이 걷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많이 걷겠다. 그래서 이 공식을 먼저 보면 51쪽에 거기 다섯째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에 위에 퇴직 전 3년 동안에 총급여 연평균 환산액 곱하기 10%
곱하기 일단 2012년도부터 이 법이 만들어진 거라서요. 법 만들어진 연도는 빼버리고 3배수 이것이 한도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 2019년도에 퇴사했는데 이때 3억 받았다. 2018년도 12월 말에 퇴사 가정하고 2018년도에 연봉 2억 받았다. 2017년도에 연봉 1억 8천 받았다. 그럼 이걸 다 합칩니다. 5억, 6억 8천. 자, 이렇게 할게요. 6억 6천 받았다. 그러면 나누기 3년 하면 평균 연봉은 2억 2천이고 2억 2천, 2억 2천이고 2억 2천에 곱하기 10분의 1. 여기 그 산식대로 10분의 1 곱하기 3 하면 1년 퇴직금이 얼마라는 거죠? 네, 6,600만 원인데 2,600만 원인데 그 6,600 이건 1년이니까 이번에 이제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걸 곱해서 여기에 나온 거는 퇴직소득이야. 나머지는 근로소득이야. 이제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 2012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 거는 그냥 과거법대로다. 자, 사례 바로 풀어볼게요. 여러분 같이 잘 보세요. 계산기를 잘 두들겨 주세요. 이분이 2009년도에 입사해서 2018년 말에 퇴사한 임원 A씨가 퇴직금으로 8억 원을 받았어요. 8억 원. 자, 8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요게 10년간이에요. 10년. 10년 동안에 8억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10년 동안에 8억이니까 법이 2012년부터 만들어진 거니까 법 만들어지고 나서 몇 년이에요? 법 만들어지고 나서 7년. 법 만들어지기 전에 3년. 이렇게 계산을 해요. 자, 10억을 이분이 퇴사를 했는데 10년에 8억을 퇴직금을 받았는데 2012년 이후에 해당하는 것이 3년, 그 이전이 7년이니까 여기 7, 8이 56, 5억 6천은 이거는 무조건 다 퇴직소득세다. 그 다음에 얘는 3년에 해당하는 거는 3, 8이 24, 2억 4천만 원은 요때 거다. 요때 거. 근데 이분은 그 자료에서 동그라미 2항, 추가 자료 동그라미 2항에 3년간 지급받은 연평균 급여가 2억이래요. 2억이니까 2억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3배수 하니까 1년 퇴직금은 6천만 원이고 곱하기 3년이니까 6, 3, 18, 1억 8천이다. 따라서 2억 4천만 원은 1억 8천은 그 퇴직소득세가 맞는데 나머지 얼마죠? 6천만 원. 6천만 원은 근로소득세로 세금을 떼겠다. 연말정산하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풀이해 놓은 거 볼게요. 51쪽 그 안분해 놓은 거. 자, 5억 6천만 원과 2억 4천, 8억을 2억 4천과 5억 6천으로 나눴어요. 나눠서 5억 6천으로 나눴어요. 그 다음에 2억 원에 대해서 4억이 제가 뭐 틀렸어요? 그 다음에 제가 거꾸로 계산했구나. 그죠? 잘못했죠? 여기가 3년이 아니라 맞아요. 제가 이렇게 잘못 썼어도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잘못 말하고 있다는 거 아셨을 거예요. 과거가 3년이고 법 개정된 이유가 7년이라서 여기가 7, 8, 55억 6천이고 여기가 2억 4천. 이거는 무조건 퇴직소득세. 여기는 퇴직소득세하고 근로소득세하고 나눠서 그러니까 1년에 6천만 원이니까 6천만 원 곱하기 7년이니까 4억 2천만 원은 퇴직소득세. 이에서 얘하고 얘 두 개 합친 거
2억 4천하고 4억 2천은 두 개 합쳐서 6억 6천은 퇴직소득세로, 나머지 근로소득세는 얼마죠? 5억 6천에서 얘 뺀 거 1억 4천만 원. 이거는 근로소득세로 세금을 떼겠다. 어마어마하죠. 1억 4천에 40%라고 가정하면 굉장히 커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보이지는 않지만 푸르게 흐릅니다. 디지털 경영 환경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주고 기업의 성공에 힘이 되어주는 기술이 있습니다. 기업을 움직이는 푸른 심장, IP그룹 더존.